비가 오면 유난히 생각나는 음식 바로 전입니다. 익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전. 비 오는 날 그래도 생각나는 집은 이 집. 다른 집보다 맛있어요. 오직 전 하나로 대박났다는 이곳. 재료 준비 좀 더 해주세요. 15년간 불앞을 지키며 하루 수천 장의 전을 부쳐내는 차영란 여사. 가까운 맞지? 집이 매체니까. 걸어다니는 정석이에요. 뜨거운 불판과의 한판 전쟁으로 벌어들이는 연 매출이 무려 대충 한 1,000원짜리 전으로 연 매출 5억. 전 부쳐 상가 세 채를 손에 거머쥐며 갑부 반열에 올랐다는 그녀. 전지적 갑부 시점으로 차 여사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1987년 개설된 인천의 한 전통시장. 3,000평이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엔 150여 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 시장에 유난히 오가는 손님 발길 사로잡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갑부의 가게입니다. 북적이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전이라는데요.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전이 그녀를 갑부로 만들어줬답니다. 이거 전 한 장에 얼마인데 갑부가 되셨다는 겁니까? 이거 전이요? 예. 이거 한 장에 1,000원이죠? 1,000원짜리 전으로 갑부 반열에 오른 오늘의 주인공 차영란 씨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물가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라지만 갑부의 전은 최저가 1,000원, 최고가도 7,000원이 넘지 않는답니다. 천차만별은 가격뿐이 아닙니다. 버섯전을 비롯해 동그랑땡, 꼬치전, 호불호 없다는 김치전까지 다양한 16가지의 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답니다. 어떤 전 좋아해? 여기 어떤 게 좋아해? 아, 저게 제일 좋아요? 아. 자주 오거든요. 네, 좋아해서 시장 올 때마다 사가고 가요.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도 빼놓을 수 없다는데요. 이거 서비스로 드시나요? 네, 어머니 드린다고 하니까 어르신 한번 드셔보시라고.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 갖고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전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 그러시구나.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8. 한 차례 점심 장사를 마치고 텅 빈 진열대를 채우기 위해 또다시 불판 앞에 선 갑부. 다이아반지 어디 갔어요? 그때 보니까 다이아 큰거 있더만. 여기 자리인가 보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다이아 제일 큰 거 이거였어요, 이거. 아, 여기. 예, 여기 꽃 모양 약간 있죠? 요거. 불판 앞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뜨거운 기름 덕에 다이아가 생기는 건 일상이랍니다. 그러면 뭐 한 번에 뭐 다이아 반지 한 두세 개도 생길때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한번 해보실래요? 아, 눈빛이 왜 와보셔. 찾아보시면서. 반지를 내가 7kg짜리로 만들었어. 7kg짜리로? 허허, 참 그 받기 싫은 다이아도 있네요. 하루 12시간을 넘게 200도가 넘는 불판 앞을 지키다 보니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준 영광의 상처도 있답니다. 나는 그 혈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혈관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 혈관 따라 그 자국이 막 뒤네 이런 식으로 막 뒤니까. 매일 화상 연고를 발라줘야 한다는데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날에 불판 앞을 지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갑부가 무더위를 잠시 식힐 수 있는 건 바로 생명수와 같은 이 얼음물 한 잔인데요. 매일 5리터가 넘는 얼음물로 더위를 달랜답니다. 화장실을 안 갑니다.
여름에는 화장실을 못 가요. 안 가요. 물을 아무리 먹어도. 다 배출이 되니까. 방광까지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니 화장실도 안 간다는 분이 바삐 어디 가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전집에서 30m 떨어진 12평 남짓한 식당. 먹고 가려는 손님들을 위해 만든 공간이랍니다. 여기서 이제 먹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곳을 찾다 보니까 먹고 갈 수 없냐고 원하니까. 그런데 갑부의 앞치마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침에 속이 또 비닐. 이거 비닐 왜 넣으신 거예요? 아, 이 조금 기름기나 열기 때문에. 열기에 눌러붙은 비닐. 이 정도로 녹을 정도면은 피부는 어우. 갔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서 한 게 이제 이거죠. 뜨거운 열기도 막지 못한 전을 향한 갑부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앉는다는 점심시간. 오첩반상을 눈앞에 두고 영란 씨가 선택한 건 바로 시원한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 빨리 먹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 습관이 되었답니다. 저는 한 30분 걸릴걸 5분 만에 먹죠. 천천히 먹어야 가까이 있잖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갑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갑부의 시어머니입니다. 이게 먹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요즘 장사 중에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장사가 제일 힘든 거야. 15년 전 시어머니의 전집을 물려받았다는 영란 씨. 이건 용돈벌이야. 힘든 일이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제가 해볼게요. 저 믿어주세요.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을 구워서 판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제가 한다고. 나 달라고. 아 왜요? 하고 싶어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메뉴가 별로 없네. 그러게. 사장님, 혹시 육전이나 다른 전들은 없나요? 몇 개 안 되는 가짓수가 문제.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메뉴를 좀 개발해서 좀 메뉴를 추가하면서 종류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홀로 수백 수천 장의 전을 먹어보며 연구한 끝에 8개뿐이었던 메뉴는 16개로 늘어났고 그녀의 노력은 매출로 나타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그 연도에 딱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첫 1억을 넘긴 해. 이 정도면 난 성공한 거 아니야? 생각을 했죠. 성공한 갑부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은 아흔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입니다. 많이 받아서 요새같이 더울 때 저거 구느라고 고생을 속해. 더운데 그거 철판에 앞에서 그 앞에서 그거 굽는 거 얼마나 고생스러워. 43년 전 3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시어머니. 이거 끼는 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손가락 찔려. 그럼 이런데 찔려 이렇게 찔리고 한번 넣어서지고 또 끼고 그래. 이 보통이 아니야 이거. 이거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자꾸 찔리잖아. 똑바로 하나라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 집에서 쉬라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이렇게 일손을 보태는 건 작은 일 하나라도 덜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날 오후 갑부가 저녁 장사를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 볼 거니?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날엔 날씨 확인이 필수라는데요. 오늘 비가 온다네. 아, 비가 오면 아무래도 매출이 한 30% 정도는 더 늘어요. 재료 준비할 시간도 없어 보이는데 어디에 연락하는 거예요? 오늘 비 온다고 하니 재료 준비 좀 더 해주세요. 네, 재료 준비는 다 얼마나 해드릴까요?
30g만 더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바쁘다 보면 앞에 못 있으면은 작업을 얘가 계속 여기서 하니까는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이렇게 무전으로 다 의사소통을 합니다. 가뿐의 전집 재료 담당은 바로 남편 최중식 씨. 비가 오면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녹두전 반죽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녹두의 뻣뻣한 식감을 없애주는 이 작업만 무려 6번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사는 건 없나요? 그것도 있긴 한데 그건 수입. 수고스럽더라도 정성이 들어가야 더욱 맛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닌데요. 전이라는 게 주부들이 힘들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집에서 계속 한번 살간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안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명절도 같은 데도 요거만 안 해도 일이 힘들다 그러잖아 집에서. 껍질을 벗겨낸 녹두는 소량의 물과 함께 아주 곱게 갈아줘야 한다는데요. 자칫 식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남편 중식 씨가 반죽을 하다 말고 갑자기 다시마를 잘게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도통 어디에 쓰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표고버섯까지 자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프라이팬에 재료를 볶아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볶아낸 재료들은 각각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데요. 한참을 갈아준 뒤 모습을 드러낸 고운 가루들.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했더니 풍미를 더해줄 천연 조미료랍니다. 화학 조미료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맛있어야지 손님들도 맛있으니까는. 반죽에 쉽게 간이 배는 화학 조미료 대신 번거롭더라도 직접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 반죽을 한다는데요. 전에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거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반죽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비법. 힘이 필요한 동그랑땡 반죽은 여간 힘든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집사람도 못해. 힘들어서. 이거는 치대면 치댈수록 맛있더라고요. 아, 치대면 치댈수록. 그거 어떤 맛인가요? 저 부드럽죠, 닿고. 동그랑땡. 남편 중식 씨의 반죽 작업이 끝나면 노릇노릇 전을 부치는 건 바로 갑부의 몫이라는데요. 내놓는 족족 팔리는 덕에 철판에 기름 마를 일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대충 부칠 수는 없는 법. 전을 부치는데도 종류마다 갑부의 노하우가 숨어 있답니다. 이게 은근히 또 쉬워 보이는데 하다 보면 지금 뭐 기름 먹는 것도 그렇고 익히는 것도 그렇고 은근히 까다로워요. 알면 알수록 힘들게 보여요. 갑부의 전 부치는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우선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아니 그런데 잠깐, 지금 전 뒤집고 있는 그거 화도 아닌가요? 전에 기름을 좀 많이 이렇게 빼기 위해서. 그냥 이걸로 이렇게 뒤집게 되면 기름이 위에 많죠. 근데 이제 건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름이 꺼낼 때도 다 칼로 해가지고 건지듯이. 일단 눈으로 봤을 땐 갑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느린 화면으로 촘촘히 살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뒤집개가 전 위로 기름을 다시 떨구는 것. 반면 과도를 사용하면 전에 기름이 많이 배이지 않아 바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세심한 관찰로 얻은 이 차이가 전 맛을 좌우한답니다.
또 다른 신기한 도구가 있었으니 바로 동그란 자태 뽐내는 빈대떡 틀. 틀 안에 반죽을 넣기만 하면 일일이 동그랗게 다듬어줄 필요 없이 예쁜 모양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데요. 저 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유리 냄비 뚜껑. 아, 유리 냄비 뚜껑 그 틀. 우리 깨고 난 이거 나오잖아요. 아, 이것 역시 갑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도구라네요. 그전에는 이제 저기 얼마씩 안 나가니까 이제 그냥 손으로 했죠. 하나도 이제 아. 이거 누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누구겠어요? 사장님이지. 편리함은 기본, 보기 좋은 전이 맛도 좋듯 냄비 뚜껑 덕분에 김치전, 메밀전까지 예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제가 예쁜 모양 만들고 예쁜 링을 찾다 보니까 모양을 찾다 보니까 모양 상태 이렇게 하니까 짱구가 되잖아. 아무리 떡보나 해야 돼도 짱구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냄비 뚜껑 생각은. 아, 나가 할 땐 그냥 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 이 시장 안으로 가봤을 때는 사장님이 몇 분이신 것 같아요? 나는 나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 맞아, 여기는 그래. 맞습니다. 성공로 실력이 따라올 사람이 없게 맞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언뜻 보니 갈고리 같기도 하고 이게 바로 갑부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라는데요. 이게 오래 이렇게 긁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기가 끊어져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 수저보다 컸었는데 요거보다 컸었는데 작아진 거죠. 끊어지면은 다시 연결해서 붙이고 또 연결해서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아버지가 만든 거. 이거 한 20년 넘었죠. 너희는 가면 된게 남았잖아. 그래서 이거 못 버립니다. 하는 거야 그래도. 20년 전 시아버지의 발명품은 갑부에겐 끝까지 간직하고픈 소중한 유품입니다. 텅 빈 진열대를 꽉 채울 무렵 정말 갑부의 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몰려든 손님들. 평소에도 대박집이지만 비만 오면 매출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육전도 더 붙여내고 빈 진열대 채우기 위한 갑부의 손놀림이 또다시 바빠집니다. 그러고 보니 유독 비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전이 당기는데요. 이 손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그 막걸리까지 딱 사셨네요, 그냥? 네, 막걸리까지 샀어요. 아, 예. 비 오니까는 딱 생각나시는. 네, 생각나서 왔어요. 본인은 비 올 때마다 전 생각이 나요? 아니요. 그거 안 나고, 아버지는 나시고. 네. 아, 예. 오늘은 전이 땡기더라고요. 아, 예. 비 올 때마다 전이 이렇게 땡길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비 오는 날에 네. 이게 전 굽는 소리라든지 네. 이게 빗소리하고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음감 때문에 음감대가 비슷하다고. 빗소리와 전소리가 비슷하다고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먼저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붙일 때 나는 소리를 녹음한 뒤 빗소리를 함께 녹음했습니다. 비슷한지 잘 들어보세요. 사실 영상의 소리를 바꿔봤는데 눈치채셨나요?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가 오면 사람들이 전을 찾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요, 우리가 비가 오는 날이면 약간 이제 기분이 좀 꿀꿀하고 우울해져요. 그럴 때 부침개를 붙이게 되면은 거의 밀가루가 들었는데
밀가루가 우리 몸에 이제 그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이 뭐냐면 우리 뇌 속에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을 갖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고 좀 올려줍니다. 아하,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전이 당기는 거였군요. 한바탕 전과의 전쟁을 끝내고 난 뒤 하루 종일 고소한 냄새 진동하던 갑부의 가게도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전이 매일 이렇게 나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갑부가 뒷정리를 하는 사이 매출 계산에 나선 중식 씨. 과연 그 액수는? 예, 오늘 매출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다더니 꺼내도 계속해서 나오는 현금. 돈을 쥐고 있는 손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거 하루 매출 정리하실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기 오늘 또 고생했구나.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짭짤해진다는 갑부의 매출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현금 매출뿐만 아니라 카드 매출까지 더해야 하루 매출이 나온다는데요. 주말에 비까지 내려 기대되는 오늘의 매출은 무려 257만 4천 원. 어쩌지 누가 옷이 다 젖었더라. 왜? 어? 딱 보니 젖을만 하네. 나 짤 뻔했잖아. 속옷을 짤 뻔했잖아. 매출을 확인하고 나면 진짜 퇴근 준비 끝. 마감을 하고 나면 자신감 뿜. 자신감 뿜뿜 솟는다는 차 여사의 전집의 예상 연 매출은 약 5억 2천만 원. 1,000원짜리 전이 만든 그야말로 기적의 수치입니다. 기분 좋은 매출 확인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어디 가세요? 퇴근합니다. 아, 네, 퇴근 시간이네요. 때맞춰 오토바이 몰고 등장한 남편 중식 씨. 아, 뭐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자가용 안 타시고요? 자가용보다 오토바이가 더 좋아요. 왜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붙어 가잖아요. 아, 그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반환증입니다. 아, 예. 이러니 오토바이가 더 좋을 수밖에요. 자, 네. 출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을 꼭 끌어안고 집으로 가는 길. 쌓인 피로도 풀린다는 영란 씨의 힐링 시간이랍니다. 뜨거운 불판을 벗어나 쉴 수 있는 곳.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집이. 집이 왜요? 아, 청소를 많이 안 해서. 이건 뭐예요? 어머, 빨리. 안 되죠. 다 까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 몰라.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청소하느라 바쁜데요. 청소하실 시간이 좀 부족하신가요? 많이 부족하죠. 쉬는 날도 진짜 거의 청소밖에 못하죠. 가끔 쉬는데도. 아, 진짜. 아, 빨래를 갤 시간도 없으시고. 빨래를 갤 시간도 없어요. 한바탕 청소를 마친 뒤 부엌으로 향한 갑부. 오늘 저녁 메뉴는 바로 삼계탕이랍니다. 몸에 좋은 인삼부터 갖가지 재료들을 꽉꽉 채워주고 익는 동안 재료가 새어나오지 않게 야무지게 막아주고 나면 끝이라는데요. 이제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1살 어린 연하 남편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자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이랍니다. 삼계탕이 익는 동안 반찬을 찾아보는데요. 아니, 냉장고 안에 많은데요? 반찬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꽉 채워진 냉장고를 보고도 먹을 게 없다니 기왕 마음 쓰는 김에 남편 보양식 제대로 차리려는 모양입니다. 없어. 그런데 이게 뭔가요? 반찬 2개, 소금 2개네요. 한참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차린 밥상은 김치와 쥐포 무침 그리고 소금이 전부인데요. 이거 생각보다 소소합니다. 이게 닭만 있으면 돼요. 닭이 보양식이니까요. 닭만 있으면. 예. 끓는다. 때맞춰 갑부의 사랑 듬뿍 담긴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어디 보자. 겉으로 봐선 이거 정말 몸보신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요? 삼계탕을 식탁에 놓기도 전에 남편 중식 씨가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특별 보양식에 꽤나 기대가 큰가 봅니다. 아니 근데 뭐 괜찮은 많이 가짓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삼계탕이라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했나 봐요. 평소에도 이렇게 안 드시죠? 반찬 가짓수는. 그렇죠. 한 3-4개? 2개 더 많네요. 그러면 그래도 삼계탕이니까 그래도 김치만 나왔지. 한 3-4개는 나와요. 바쁘시니까는 그러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집에 저렇게 힘들죠. 맛있게 드세요. 차린 건 없지만. 반찬이 몇 개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맛있어? 어때 보양이 되는 것 같아? 힘이 나는 것 같아? 더 먹어봐야지. 일단 먹어. 아내의 말이라면 척척 듣는 남편. 이유는 예쁜 목소리 덕분이랍니다. 목소리가요? 참 특이하죠? 좀 이쁘죠? 고기 드세요. 처녀였을 땐 더 귀여웠어요. 처녀 때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아줌마티 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서로 마지막일 줄 알았던 만남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머리에서 좀 아랑아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생각나고 그냥 왠지 그냥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그런 그때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전화 한번 해보자. 통화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또 받고 오라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갔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 당시에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았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만나고 뒤돌아서 갈 때 이제 완전 포기해야지.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는 또 집까지 바래다 주고 이제 딱 돌아서서 가는데 그 뒷모습이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순간 그 이때는 안 변하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갑부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다는 중식 씨. 다시 그 예전처럼 돌아가서 뭐 선택하셨다면은 서로 그러면은 결혼 다시 한번 또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해. 고마워요. 왜요? 어떤?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살수록 사랑할수록. 요즘에 농담 많이 해요 진짜. 어머 그런 말 덜 잘하네. 부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25년. 함께 일하며 싸운 날도 많지만 그래도 붙어 있어 행복하답니다. 다음 날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사이 홀로 불을 켜고 준비 중인 가게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곳, 바로 갑분의 전집입니다. 어제는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어저께? 네. 어저께 한 2시간 잤나? 2시간 주무시고 이렇게 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일 재밌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는 아침 주문. 이른 시각이라 직원을 쓸 수 없어 부부는 새벽잠을 포기했답니다. 잠도 못 자고 일하는 부부가 안쓰러워 시어머니 역시 새벽부터 일손을 돕고 있다는데요. 전날 미리 붙여놓아도 되지만 새벽부터 나오는 이유. 손님들에게 당일 부쳐낸 신선한 전만 팔겠다는 갑부의 원칙 때문입니다. 노는 날은 없는데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네.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게는 안 쉬어요. 가게는 안 쉬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쉬시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막지 못하는 법. 성실함이 이들을 갑부의 대열에 올려놓은 거겠죠. 시장 장사라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돌아오게 되고 보니까 이 시장 장사라는 게 더 고생스럽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덜 자고 그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이게 다 오더라고요. 갓 부쳐낸 전은 눅눅해지지 않도록 진열대에서 잠시 식혀줘야 한다는데요. 전에 뜨거운 열기만 없어지면 곧바로 종류별로 포장해야 따뜻하게 배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포장된 전들은 각각 주문에 맞춰 함께 담아주면 배달 준비 완료. 이제 중식 씨가 나설 차례입니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부쳐낸 그 양만 무려 40kg. 이게 몇 군데? 이게 세 군데 거. 세 군데요? 예. 엄청난 주문량에 트렁크도 모자라 뒷좌석까지 꽉꽉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왕복 1시간 거리의 주문들은 직접 배달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어째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길이 험하네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으로 들어가니까. 이 깊은 산속에서 전을 주문한 이는 누구일까요? 새벽부터 부친 전을 들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산골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곳곳에 놓여있는 불상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바로 신당이랍니다. 매출의 30%를 차지한다는 아침 주문은 바로 무속인의 주문이라는데요. 곧 있을 전통 구슬 앞두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비는 날인 만큼 정성이 반이라는데요. 이때 빼놓지 않고 올리는 것이 바로 갑부의 전이랍니다. 아직 따뜻한 전을 예쁘게 접시에 옮겨 제사상 위에 올려놓는데요. 새벽잠 포기하고 부치는 정성의 신선한 재료 사용이 생명이라는 갑부의 전. 이런 전도 이 두부 같은 것도 이제 웬만하면 다 새까맣게 해가지고 오거든. 아, 기름이 쩔었으니까. 예, 다른 집 전은. 예. 근데 이건 분명히 새기름으로 하는 두부란 말이에요. 이 빛깔이. 이런 전도 다 검은색이 없잖아요. 전 다 하면은 그냥 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믿고 서로 믿고 가는 거죠. 몇 년 동안 이렇게? 30년이 넘었죠. 이만하면 조상님도 반할 전집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 길. 종종 이곳을 마주치게 될 때마다 중식 씨는 아픈 기억 하나가 떠오른답니다. 옛날에 여기 구내식당에서 잠깐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건물은 저기 그냥 22년 전
구내식당의 요리사로 일했던 남편 중식 씨. 성실하게 일만 하던 그는 사장님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됐다는데요. 자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는 게 어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시작했던 식당 사업.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결국 아파트 한 채 값의 빚을 남겼습니다. 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거 그만두고 일단은 애들은 어리지.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됐었어. 그때는 건설 일까지 해봤으니까 한 3년, 3, 4년. 홀로 고된 일을 하던 남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던 영란 씨.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묘수를 하나 냈습니다. 3개월만 도와다오. 그럼 내가 혼자 그때 자리 잡히면 내가 혼자 해보겠다. 일단 발을 담그기 위해서. 그렇죠. 발을 담그기 위해서. 환상의 호흡 척척 맞춰가며 일하다 보니 그 많던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 상가 3개를 거머쥔 건물주 부부가 됐답니다. 상가 가지고 그냥 얼마 안 돼요. 상가 눈치에다가 이제 부분 상가 하나. 그렇지. 아파트. 그럼 좀 자산이 지금 어떻게 돼? 부동산 자산 한 15? 15. 15? 안 돼요. 안 된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저는 한 12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함께 전을 붙여 일궈낸 자산만 무려 12억 원. 정말 대단합니다. 그날 오후 심상치 않은 차 여사의 불호령. 알아서 지금 갈게. 한 차례 반죽을 마친 중식 씨가 곧장 갑부에게 가는데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걸까요? 때마침 손님도 없습니다. 대뜸 전부터 건네주는 갑부.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얘는 간이 안 됐어. 간을 안 한 거지. 아니야. 불비교에 지금 간은 했어. 그게 더 잘못된 거야. 어? 그러면 다른 부분은 짤 거 아니야. 간할 때, 비빌 때 좀 신경 써줘요, 제발. 예. 응? 수시로 간을 보는 갑부에게 딱 걸린 남편. 제가 아마 우리 고객님 두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전을 먹을걸요. 반복이 위해서 하루에 가장 많이 제가 전을 먹을 겁니다. 뜨겁게 내리쬐던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때맞춰 찾아온 사람들로 또다시 갑부의 가게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갑분의 베스트 메뉴인 녹두전부터 노릇하게 부쳐주고 비오는 오늘도 역시 미리 넉넉하게 준비한 재료들을 부쳐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장 안에 다른 전집들도 많지만 유독 갑분에만 찾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비 오는 날만 생각나진 않아요. 여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데서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네네네, 여기를. 지금 몇 년간 단골 이시면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지금 한 20년 넘으셨겠네요. 20년? 제가 지금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전 드시면서 크신 거네요. 그러게요. 많이 컸죠. 네. 비도 오겠다. 저녁거리를 사러 나온 손님들까지 더해져 북적이는 시장. 주방에 있어야 할 남편 중식 씨가 갑부 옆을 서성이고 있는데요. 눈치를 살피는 폼이 뭔가 수상합니다. 그거만 보면 자꾸 저거 해왔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빨리 고쳐. 결국 남편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차 여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신메뉴를 위한 메뉴판이 문제랍니다. 한 근입에 한 7만 원이요? 고쳐야지. 기지를 발휘한 남편의 수습 방법. 근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7,000원이 아니라 7,000원. 7,000원. 7,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 아니고. 7,000원. 7,000배 날 거를 7만 배로. 7,000배 날 거 7만 배. 이럴 때 필요한 건 긍정의 힘. 그런데요, 고쳐야 할 메뉴판이 90장이나 남았답니다.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의지하고 산 세월의 깊이만큼 이해의 폭이 깊어진다는 부부. 제가 좀 조금씩 이렇게 몇%가 부족해요. 아니 잠깐 스톱. 7이 아니라 0을 지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식 씨? 아니죠. 7을 아니면 안 돼요. 하긴 인생에 있어 이게 무슨 대수인가요? 실수를 미리 발견했으니 수정하면 그만이죠. 힘듭니다. 쉬운 게 없네요. 그걸 받아주는 아내가 있으니 이 또한 행복이죠. 한바탕 중식 씨의 사고 수습이 이어지는 동안 멈췄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부의 가게에도 당연히 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비 오는 날 먹는 전과 막걸리, 이보다 더한 호사가 있을까요? 안산에 사는데 시골에 갈 적마다 이쪽에 그 빈대떡을 빈대떡 튀김하고 시켜서 제사상에 올리려고 여기를 자주 와. 어느 순간 그 전맛이 그리워 찾기 시작했다는 손님. 고소한 맛도 맛이지만 이곳을 또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렴한 가격이랍니다. 이거 10,000원짜리야? 그래. 두 개니까 6,000원, 이거 4,000원. 그럼 10,000원으로 지금 푸짐하게 드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맛과 분위기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곳은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찾아가서 먹어봐야 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버스 타고 이 험난한 빗길을 헤치면서 왔습니다. 전에다 막걸리 드시려고. 네, 맞아요. 엄청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비 오는 날 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다음 날 오후. 아니 먼저 갈게. 누가 가라 그랬냐고. 일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네, 가세요. 무슨 일인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서두르는데요. 언니. 이미 갑부와는 12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식당 사장님. 좋으시죠? 여기 시장에서 최고지.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 세를 조금 받는다고 딴 남보다. 남보다. 예. 언제부터요? 처음서부터. 처음서부터. 네, 여기 난 코로나 시작할 때 들어왔으니까. 네, 오늘. 아니, 오늘. 올 때 안 오시켜요? 안 오시켜. 오늘도. 오늘 무슨 날인가요? 5년이라 봐주신대. 근데 지금 너무 좋아서 눈물도 나는 거야. 5년간 월세 동결. 당신을 착한 건물주로 인정합니다.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 하고 또다시 찾아간 곳은 한 부동산. 곧 있을 네 번째 상가 계약을 앞두고 휴식 시간도 반납하고 찾아왔답니다. 뭐 일전에 저 순대 건물도 제가 중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저기 식당. 예, 그 건물도 제가 중개를 해드렸습니다. 요번에 요거를 제가 해드리면 어떻게 뭐 3건 정도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네요. 예. 말 나온 김에 직접 건물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시장 인근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을 찾은 갑부. 건물 3층 2개의 상가 중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랍니다. 근데요, 사실 나머지 하나는 벌써 7년 전에 갑부가 사들인 상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3층 전체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302호를 이번에 매입을 하시면 3층 전체가 우리 차 여사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와, 이러다 정말 이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5층하고 4층을 그리고 5층까지 전부 다 사시면 빌딩주가 됩니다. 빌딩주. 하여튼간에 잘 결정하세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인천의 한 재래시장. 여전히 오가는 손님이 많은 이곳. 오늘은 갑부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날이랍니다. 우선 재료 담당 중식 씨가 채소부터 주문하기 시작하는데요. 나 호박 한 박스, 국수 한 단. 15년간 거래를 하다 보니 이제 최고급 재료만 제공한다는 앞집 상인. 당근 있나? 당근 한 박스. 자리에 서서 주문하는 방식도 꽤나 편안해 보였는데 신선한 채소를 배송받는 것도 3초가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야말로 특급 배송인 셈. 요강 같으면 진짜 최A급으로. 우리 재료가 돼야지 맛도 확실히 틀리거든요. 최상급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반죽을 만들 시간. 오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답니다. 계속 참여하다가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다시 잡고 그렇게 많아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찾은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반은 갈고 반은 채를 썬 감자를 반죽으로 사용하여 식감을 살리는 것. 손이 많이 가득해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거기에 갑부만의 비법이 빠질 수 없겠죠. 이번 비장의 무기는 바로 버터랍니다. 불맛 제대로 입혀주고 난 뒤 반죽에 섞어주면 식감과 풍미까지 살린 갑부표 감자전 반죽 완성인데요. 전에 버터가 들어가는 건 아마 처음일걸요, 저희가? 근데 왜 버터를 넣으신 거예요? 감자의 맛을 살리기, 감자의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전 한 장도 허투루 만든 적은 없지만 유난히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 날이면 긴장이 된다는데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지 지켜보는 제가 다 떨립니다. 요리 좀 한다는 주부들부터 맛없으면 안 먹는다는 어린아이까지 아줌마들 거 맛있어? 이렇게 해야지. 엄지 지켜 세우는 것 보니 이만하면 꽤 성공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요? 아니면 여기 해준 거 맛있어요? 여기가? 아유. 버섯전도 좋아하고 새우전도 좋아하고. 오늘 무슨 날이라?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다른 전집도 있는데 이 집 전통만 음식이 있는 거 있어요. 맛있으니까요. 항상 변함이 없는 맛 그런 가게 그렇게 남기고 싶어요. 원래
어떻게 보면은 뭐 장사하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잘 된다 해도 막 좀 신경 안 쓰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기분, 똑같은 그런 가게, 그게 남기고 싶어요. 남들한테 욕먹지 않고 내 일에 최선을 다 열심히. 걱정 없어요. 매일매일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차영란 씨. 함께여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답니다. 1,000원짜리 전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녀. 그녀의 전성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선상 라이프가 실현되는 곳 요트 투어. 더 이상 부의 상징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었죠. 사치가 아닌 자유의 극치. 누구나 즐기는 놀이 공간이 된 요트 투어의 모든 것. 조명이랑 풍경이랑 노래랑 완벽해요. 삼박자. 나 가보는 느낌이야. 누구나 갑부로 만들어주는 요트가 다음 주에 찾아갑니다. 채널 A